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이기적인 환경. 앞서 2장에서 일부 작물들이 BT 살충제를 포함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작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몇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 흐름이라는 현상이다. 유전자 흐름은 조작된 유전자가 이웃 작물에 전해질 때 일어난다. 그 결과 유전적으로 조작된 성질이 다른 작물과 잡초에게 확산되고 우리는 유기농이라는 표시조차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식물이 삽입된 외부 유전자를 받아들이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되면 이 새로운 유전자는 계속 켜진 상태로 있게 된다. 삽입된 조작 유전자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모든 또는 항상 자신의 특징을 발견한다. 게다가 삽입된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물학적인 운송수단인 벡터는 새로운 유기체 속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 그것이 이 벡터의 존재 목적이기도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열성적인 운송수단에 의해서 운반되는 지나치게 활동적인 유전자가 생겨나는 것이다. 결국 이 유전자는 항상 어디로든 퍼져나가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도 아주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는 어떤 소질이 되겠네요. 이 유전자는 항상 켜져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열성적인 벡터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웃 작물에 침투할 수 있다. 이웃 작물이 유기농 작물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생명공학 기업들은 꽃가루가 그다지 멀리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조작된 특성 역시 유전자 조작 작물을 기르는 농민의 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과 비유전자 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농민들은 이미 1999년부터 유럽의 GMO 프리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실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9년 6월 당시까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열성적인 후원자였던 영국의 농수산식품 장관은 노위치에 있는 조인스 센터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조인스 센터는 유럽의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작물 연구 기관이었다. 보고서는 바람에 실린 꽃가루나 벌들이 조작된 유전자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GMO 프리라는 표시가 붙은 채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조차도 실제로 GMO 프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심각한 걱정거리는 박테리아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삽입된 유전자를 멀리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 유전자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조작된 박테리아는 유전공학자들 통제는커녕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얀스루클라 박사는 박테리아에 의한 유전자 확산의 주요 유형을 3가지로 정리했다. 병질 전환,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DNA를 포획, 병질 도입, 감염성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 획득, 접합, 잡치기를 통해서 유전자 획득. 수루클라 박사는 형질 전환, 형질 도입, 접합이 함께 일어나면 박테리아에 의해 조작 유전자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될 줄로 모른다고 경고한다. 박테리아는 먼지 입자에 얹혀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심지어는 바다 건너까지 이동할 수 있다. 유전자 조작 씨앗 역시 이동할 수 있다. 씨앗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씨앗은 식물의 생명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이동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씨앗은 멀리 퍼져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작은 날개를 가진 것도 있고 동물들이 가져가거나 혹은 나중에 먹기 위해서 어딘가에 묻어두게끔 표면에 달콤한 물질이 입혀진 것도 있다. 그렇게 묻힌 씨앗은 동물에게 먹히지 않고 그대로 싹을 틔워 자라기도 한다. 따라서 밭에 뿌려진 유전자 조작 씨앗이 바람에 날리거나 동물에 의해서 먼 거리를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고된 유전자 오염의 사례 중에는 GMO를 기르는 밭에서 사용했던 소경 농기구에 의해 유전자가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씨앗의 변식력이 대단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조작된 유전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잔존한다. 살포된 천연 살충제 BT는 제어관리를 다 마친 후에 분해된다. 그러나 이 살충제가 항상 켜진 상태로 작물의 유전자 속에 삽입되면 그 작물은 BT 분열의 목적이 달성된 뒤에도 계속해서 살충 성분을 지니고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이자 식물 전문가인 미겔 알티에리는 BT 작물의 잎이 밭에 떨어지거나 밭을 갈 때 흙에 섞여 들어가면 이 잎을 가지고 있는 독성이 지하에서도 활성화된 채로 남게 되어서 흙 속의 중요한 미생물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토양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산업화된 선진국의 국민들은 거대한 콤바인이 같은 종류의 작물로 가득한 광전밭을 오가는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먹을 것 정도나 경쟁하는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곳곳의 소농들은 입고 산다.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에는 이러한 소농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규모가 작은 대신에 다양성으로 그 부족함을 보충한다. 이런 농민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된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이런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소농들은 대개 현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르고 자신이 기른 것을 스스로 소비한다. 그러므로 값비싼 유전자 조작 종자의 구입비와 기술 사용료 같은 추가 비용을 합하면 미국의 대규모 콩농장 주인에게는 미미한 액수라고 한다. 인도의 유전자 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수적인 부가 요소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더 큰 부담이다. 일부 유전자 조작 작물에는 보통 작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은 어떤 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싼 값에 쓸 수 있는 소비재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GMO 작물에는 비료나 살충제 같은 화학적인 토양 개량제가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작물을 단일 평균할 때 들어가는 현금과 노동력의 투입량은 전통적인 작물 작품 품종을 이용할 때보다 60배나 많다고 한다. 유전자 조작 작물이 약속한 고수학의 유혹과 그러한 작물의 재배를 위해서 이미 쏟아부은 막대한 자본 투자로 인해 소농들은 다양한 경작법을 포기하고 농토 구석구석에까지 생명공학 작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구입하게 된다.
농민들은 경작한 작물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토양 계량기를 사느라고 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한다. 그런데 만일 단일 경작한 농작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멕시코와 인도에서 그랬듯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농민들은 땅을 잃고 가족들의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작물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화학 비료가 필요한데 그 화학 비료는 일반적으로 작물의 종자를 판매한 회사의 제품이다. 이러한 독성 화학 물질은 농민과 그 가족 그리고 이웃과 자연환경에 위협이 된다. 무엇보다 안전한 사용법이 적힌 설명서가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다. 이 작물을 판매하는 일부 생명공학 기업들은 농민들에게 농토의 일부분을 비워서 벌레들이 도망칠 비신처를 마련해 주려고 말해왔다. 이 비신처는 특정한 비율의 벌레의 덜을 살아남게 해서 다음 대의 자손들이 살충제의 내성을 갖지 않도록 한다. 즉 슈퍼버그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비신처를 막아주라는 설명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겨우 자신이 먹을 정도의 소출밖에 내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을 늘리며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 생명공학 작물을 기르기 위한 기술 사용료까지 지불하느라 심각한 빚에 허덕이는 와중에 말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미국인 농민들조차도 비신처를 마련해 주라는 말을 농담으로 간주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벌레들을 위한 비신처를 마련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다. 한솔도 떠서 애리조나 대학의 네이처 1999년 8월회 발표의 한 논문에 따르면 BT 내성 슈퍼버그의 짝짓기 주기는 비내성 곤충의 짝짓기 주기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비내성 곤충을 위한 비신처가 있든 없든 슈퍼버그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은 식용작물들이 지구 중앙부 주변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다양성의 중심지들에서 발원했음을 밝혀냈다. 밀은 터키, 쌀은 전국, 감자는 안데스 산맥이 원산지다. 이러한 다양성의 중심지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식용작물들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유전물질의 주요한 원천이다. 어떤 식용작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취약한 면이 두드러졌다면 식물학자들은 다양성의 중심지로 돌아가 그 작물의 원본을 찾아낸 다음 이 고생종과 신생종을 교배해서 유전적인 수혈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작물은 이러한 기초적인 원천을 위협한다. 전통적인 품종들은 인간의 유전자 조작 작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오염에 취약하다. 농업자들이나 농민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품종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옛 품종을 찾았을 때 어쩌면 오염되지 않은 씨앗을 영영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에게 필요한 작물의 유전적인 위생이 침식당할 가능성은 저개발 국가의 농민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위협이다. 생명공학의 농로로 전락하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역사는 농노제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티베트에서 테네시주에 이르기까지 구유한 영주의 땅을 일구던 옛 농민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다. 거지 소유자와 감독자들은 농민의 삶을 지배했고 농민들은 소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소작료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지난 150년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농민들이 농노제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기 위해 매우 빈번하게 초정해 왔으며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토지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사실상 농민에게 자율권과 재정적인 독립 그리고 존엄성을 돌려준 농민개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생명공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노제는 그 추한 얼굴을 다시 쳐들고 있다. 선진국의 농민들은 이제 흑산에 가서 지난해에 그도 소중하게 보관해온 씨앗을 끌어내지 않는다. 사료 가게를 들어가서 현금을 주고 씨앗 자루를 들고 나오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은 더 이상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의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기업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부터 해마다 더 많은 종자를 사면 살수록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데 지켜야 하는 규칙이 더 많아지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독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농민들은 GMO 농업으로 인해 자신의 농사에 대한 통제력만이 아니라 사생활과 자유까지도 잃게 되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농노제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인도 같은 나라의 소농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GMO 농업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느라 자신들의 작은 농토마저 채권자에게 저당을 잡혀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세계시장의 소비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농민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급격하게 위축된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 즉 시장 가격이 멀고 먼 타지에서 결정되는 시대에는 가격이 절망적일 정도로 폭락하는 사태를 거의 피할 수 없다. 사실 세계화된 농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가격 폭락이야말로 세계적인 규모의 농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만약 모든 국민이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그토록 정교한 무역협정이나 조약의 국물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누구나 그저 가까운 시장에서 콩을 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통신망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나 즉시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곡물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미네아폴리스, 취리히, 산파울로 등에 앉아서도 컴퓨터를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곡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 담당자들은 지역적인 요인 때문에 곡물 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찾아다닌다. 따라서 국제 무역 시스템의 가격 보호나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를 해두어야 할 동기가 없다. 세계 소비재 가격 시스템의 이처럼 의도적인 불안정성은 무역 당사자들은 더 부자로 만들고 농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유전자 조작 씨앗은 너무나 큰 자본이 필요하고 세계 무역 시스템은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농민들은 독립성을 잃고 또다시 농노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다만 이번에는 그 농노들이 그 지역의 장원 영주들에 외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기업 같은 아주 먼 곳에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들에게 외속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농민과 그 가족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세계 곳곳에서 고되게 일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그를 먹여 살린다. 농민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해 분명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적 농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지속 가능하고 다양하며 건강한 농업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